안녕하세요, 비전공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같이 알아볼 내용은 디벨로프 페르소나입니다. 디벨로프 페르소나는 로우 이미지 파일을 다루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로우 이미지 파일은 화질이 더 높고 무손실 압축 기술을 이용합니다. 원본 그대로의 화질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색감, 노출, 화이트 밸런스 조정 같은 후보정 작업에 적합합니다. 후보정 작업에 사용되는 툴이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디벨로프 페르소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우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면 디벨로프 페르소나로 전환되고 좌측 상단과 같이 로우로 표시되며 간략한 정보를 나타내줍니다. 디벨로프 페르소나를 선택해서 전환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이 둘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디벨로프 페르소나는 툴바뿐 아니라 스튜디오에도 차이가 있어 스튜디오에 대해 먼저 알아본 후에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직 스튜디오는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애드저스트먼트인 익스포저, 인핸스, 화이트 밸런스, 섀도우, 하이라이트를 조절합니다. 익스포저, 블랙 포인트, 브라이트니스의 수치를 조절해서 이미지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보정해줍니다. 익스포저는 이미지의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아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블랙 포인트는 순수한 검정색으로 간주되는 이미지의 픽셀 범위를 결정합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그림자가 감소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림자가 증가합니다. 브라이트니스는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해줍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어둡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아집니다. 액티브와 인액티브를 통해 보정한 내용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인핸스는 클래리티, 사츄레이션, 바이브란스의 수치를 조정해서 이미지의 컬러와 톤을 보정해줍니다. 콘트라스트는 이미지의 색의 범위를 조절해줍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콘트라스트가 감소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클래리티는 이미지 가장자리의 콘트라스트를 조절해 클래리티를 조절합니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선명해집니다. 사츄레이션은 이미지의 사츄레이션, 즉 채도를 조절해줍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낮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높아집니다. 바이브란스는 이미지의 그라데이션, 즉 궤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채도를 조절합니다. 기존 색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사츄레이션과 바이브런스의 채도 조절 기능은 같지만 동일한 수치에서 변화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템퍼러처, 틴트의 수치를 조절해줍니다. 원하지 않는 휴, 즉 색조를 제거하여 이미지의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템퍼러처는 수치를 조절해서 차가운 느낌과 따뜻한 느낌을 표현을 해줍니다. 틴트는 색의 마젠타, 붉은색과 녹색을 칠합니다. 인공적인 조명으로 촬영한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섀도우와 하이라이트입니다. 섀도우와 하이라이트의 수치를 조절해서 이미지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명도를 조절해줍니다. 섀도우는 이미지의 섀도우, 즉 어두운 부분의 명도를 조절해주고 하이라이트는 이미지의 하이라이트, 즉 밝은 부분의 명도를 조절해줍니다. 두 번째로 렌즈 스튜디오입니다. 렌즈 디스토션, 크로매틱 어브레이션, 디프리징, 비네트 등의 렌즈에 의해 이미지에 생긴 다양한 왜곡 현상, 변형을 제거합니다. 렌즈 디스토션은 카메라 렌즈의 굴곡으로 생긴 이미지 왜곡 현상을 제거합니다. 이미지 속의 라인을 일직선화하거나 정렬합니다. 렌즈 디스토션은 또한 이미지의 렌즈 정보가 자동으로 적용되거나 수동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포토 페르소나에서 카메라와 렌즈 프로필을 수동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렌즈 정보를 바탕으로 왜곡 현상을 보정해줍니다. 디스토션은 디스토션 강도를 조절해서 볼록 일그러짐과 오목 일그러짐을 제거합니다.
왼쪽은 볼록 일그러짐을, 오른쪽은 오목 일그러짐을 제거합니다. 이미지가 오목한 경우 볼록 일그러짐을, 이미지가 볼록한 경우 오목 일그러짐을 적용하면 됩니다. 호리즌탈은 이미지의 수평각을 조절하고 버티칼은 이미지의 수직각을 조절합니다. 로테이션은 이미지를 회전시키고 스케일은 이미지를 확대해줍니다. 크로매틱 어브레이션은 로우 이미지 파일에 저장된 렌즈의 정보와 어피니티 포토에 저장된 카메라 렌즈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지의 색수차를 제거해줍니다. 현재의 이미지는 색수차가 없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워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색수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프린징은 물체의 적, 녹, 청의 이미지가 정확히 겹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프린징 현상을 제거해줍니다. 휴는 사츄레이션을 제거할 때 프린징 컬러를 정합니다. 레디어스는 프린징 영역에 적용할 픽셀의 범위를 정해줍니다. 톨레랑스는 제거하기 전에 프린징 컬러와 얼마만큼 유사한 색상에 효과를 주는지를 정해줍니다. 드레숄드는 프린징 현상을 제거하기 전에 프린징 영역 사이에 필요한 콘트라스트의 양을 정해줍니다. 리무브 비네트는 이미지 가장자리의 밝기를 조절해서 이미지에 비네티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포스트 크롭 비네트는 이미지를 잘라낸 후에 비네트 효과를 적용해줍니다. 인텐시티를 통해 비네트 효과의 강도와 타입을 결정할 수 있고요. 왼쪽 방향은 가장자리를 어둡게, 오른쪽 방향은 가장자리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스케일을 통해서는 비네트 효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하드니스를 통해서는 경계 부분의 선명도를 조절해줍니다. 디테일 스튜디오는 디테일 리파이먼트, 노이즈 리덕션, 노이즈 에디션 등을 통해 이미지의 경계를 다듬거나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 추가해줍니다. 디테일 리파인먼트는 이미지의 클러리티를 더해 이미지의 경계선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레디어스의 강도를 조절하여 기존 픽셀 주변에 영향을 주는 픽셀 수를 정하고요. 수치가 높을수록 픽셀 수가 증가합니다. 레디어스 값을 100에서 0으로 변경하면 이미지가 흐려지고, 다시 레디어스 값을 0에서 100으로 변경하면 이미지가 선명해집니다. 어마운트는 추가되는 콘트라스트의 정도를 제어해주지만 영향을 받는 픽셀 수를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레디어스 값이 0인 경우 어마운트 값을 조정해도 효과는 없습니다. 노이즈 리덕션은 이미지에서 임의의 루미넌스를 줄이고 제거해줍니다. 루미넌스로 루미넌스 채널에서 노이즈 제거 강도를 조절해줍니다. 루미넌스 디테일은 가장자리를 매끄럽게 하는 임계값을 조정해줍니다. 값이 높을수록 더 세밀한 디테일이 가능합니다. 루미너스 컨트리뷰션은 이미지에 적용되는 전체 루미너스 노이즈 감도 효과를 제한합니다. 루미너스 컨트리뷰션 값이 0이면 루미너스 값이 100이어도 이미지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게 되는데, 루미너스 컨트리뷰션의 값이 이미지 전체에 줄 수 있는 루미넌스의 양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컬러는 크로미너스 채널에서 노이즈 제거 강도를 조절해 주고요. 컬러 컨트리뷰션은 이미지에 적용되는 전체 색차 노이즈 감소 효과를 제한합니다. 애드 노이즈는 이미지 이외의 픽셀을 추가하여 노이즈를 추가하거나 노이즈 효과를 높입니다. 인텐시티를 통해 생성되는 노이즈 레벨을 조절할 수 있고요. 컬러 노이즈를 선택을 하면 컬러 노이즈가 생성이 됩니다. 가우시안 노이즈를 선택하면 더 넓은 범위의 밝은 픽셀과 어두운 픽셀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설정을 끄게 되면 임의로 분포되는 노이즈를 생성해 줍니다. 네 번째로 톤 스튜디오입니다. 커브, 블랙 앤 화이트, 스플릿 토닝을 통해 이미지 픽셀의 톤이나 색상값을 수정하기 위한 애드저스트먼트를 제공합니다. 그 첫 번째로 커브는 각각의 채널 또는 마스트 커브를 조정해서 색상, 톤, 알파 채널을 조정합니다. 블랙 앤 화이트는 각각의 색상이 변환되는 방식을 완전히 제어하면서
컬러 이미지를 단색으로 전환합니다. 스프릿 토닝은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색조하여 다시 칠합니다. 하이라이트 휴는 하이라이트의 색조를 조절해주고요. 사츄레이션은 하이라이트의 색상의 강도를 제어해줍니다. 밸런스는 애드저스트먼트의 강도를 조절해줍니다. 왼쪽은 하이라이트, 오른쪽은 섀도우의 색상을 강조합니다. 섀도우 휴는 섀도우의 색조를 조절하고요. 사츄레이션은 섀도우 색상의 강도를 제어해줍니다. 다섯 번째로 메타데이터 스튜디오입니다. 로우 이미지 파일의 GPS 메타데이터를 검토하고 설정합니다. 이미지의 위치를 수동으로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오버레이 스튜디오입니다. 로우 이미지 파일에 원하는 영역을 지정하여 기본적인 애드저스트먼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원하는 영역을 칠한 후에 효과를 적용시키면 브러쉬로 칠한 영역만 적용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선택해서 범위를 지정한 후에 효과를 주면 효과가 그라데이션으로 적용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내비게이터 스튜디오입니다. 특정 영역을 확대, 이동 가능합니다. 사용자 지정의 뷰포인트를 추가, 제거 및 전환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토리 스튜디오입니다. 각 상태를 목록의 레이블이 지정되는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빠르고 쉽게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디벨로프 페르소나에서 스튜디오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원래는 스튜디오와 툴바에 대해서 한 번에 다루고 싶었는데 영상의 길이가 지나치게 늘어나서 다음에는 디벨로프 페르소나의 툴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다음에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